58세 사우디 에너지 엔지니어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10조 원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리야드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참석자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압둘라 알파이살 총괄이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현장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신뢰의 진짜 이유는 기술이나 투자,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35년 전 사막에서 벌어진 어떤 만남, 그 만남이 어떻게 중동 최대의 에너지 혁명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강대국을 제치고 오직 한국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NEOM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리야드의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빛을 받으며 깊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58세가 된 지금까지도 이렇게 확신에 찬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압둘라 알파이살, 아람코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총괄이사로서 35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마침내 우리나라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끝없는 지평선 너머에는 NEOM 스마트시티 건설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수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5년 전과 대학을 졸업하고 국영석 유공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석유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990년 어느 봄날, 젊은 엔지니어였던 저는 한국의 기술자들과 처음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작은 나라에서 왔지만 에너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눈빛부터가 남달랐어요. 언젠가 우리가 사우디의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가 말하고 있었던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저는 불안과 우려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석유 의존 경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매년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는 탈탄소 정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제안해오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거대한 투자를 약속하며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은 1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사우디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안에는 조건이 따르고 있었어요. 기술 종속과 장기적 영향력 확보가 그들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제안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의 10조 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더 큰 투자를 마다하고 한국을 선택하느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35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미래를 그려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35년 전 그 한국 기술자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떳떳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엔지니어인 큰아들과 의사인 둘째 아들, 그리고 아직 학생인 딸에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사명이었거든요. 한국의 K-그린 뉴딜 정책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자료를 읽어보고 있는데 정말 놀라웠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기술력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미래의 모습이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박성호 박사님과의 만남은 정말 운명적이었어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오신 그분은 현재 사우디 그린에너지 협력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비전 2030과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만나는 접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서로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리야드 에너지 박람회에서 각국의 신재생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나라 부스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국 부스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기술도 훌륭했지만
한국의 기술은 뭔가 달랐어요. 실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 친화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기술 이전에 대해 보여준 태도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기술 독점을 통해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한국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말하고 있었어요. 사우디가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사무실에서 밤늦게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기술들이면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 결과가 놀라웠어요.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기술들은 이런 극한 조건에서 성능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아침 사막에 빛나는 태양광 패널들을 보며 저는 마침내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이며 한국과 함께라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이 순간,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진정한 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NEOM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과 사우디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거든요. 드디어 우리 손자들에게 자랑스러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35년 전 그 한국 기술자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예언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꿈이 하나로 만나는 그 순간을 말이에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박성호 박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지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5년간의 불안과 우려가 드디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막에 태양이 높이 떠오르고 있었고 태양광 패널들이 그 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3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달랐거든요. 그때는 석유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990년 봄, 갓 25살의 젊은 엔지니어였던 저는 무한한 가능성만을 꿈꾸고 있었어요. 킹파하드 석유광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람코에 입사한 첫날이었거든요. 사막의 거대한 유전지대를 처음 바라봤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아래로 석유 시설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힘이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검은 금이라고 불리는 석유가 우리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첫 출근날 선배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압둘라,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어. 이 석유만 있으면 천년은 걱정 없을 거야.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유전지대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가득했어요. 거대한 시추 장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석유를 실어 나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석유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매장량 보고서를 보면서도 이 정도면 몇백 년은 거뜬하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충격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석유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경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정말 놀랐어요. 석유 가격 30% 급락이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석유에만 의존하는 경제의 위험성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석유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석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후변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교토의 정서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2005년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큰아들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석유 말고 다른 에너지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저는 궁금해하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석유는 언젠가 떨어질 거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찾아야 한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고 풍력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이런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상급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우리도 뭔가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세계 에너지 동향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독일이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는 뉴스, 덴마크가 풍력으로 전력을 충당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읽고 있었거든요. 정말 석유 시대가 끝나가는 건가?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5년간 석유만 알고 살아온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2015년이었어요. 사우디 비전 2030이 발표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회사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님이 직접 발표하시는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탈석유를 선언한 것이었거든요. 사무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들 당황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석유 엔지니어인 우리의 미래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여보, 우리나라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전 2030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석유 말고 다른 산업을 키우겠다고 발표했어요. 아내도 놀라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석유 엔지니어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저에게도 전해졌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35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괜찮을지 걱정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를 신설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석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거든요.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었어요. 압둘라, 당신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총괄이사를 맡아주면 어떻겠나? 상급자가 제게 제안하고 있었어요. 영광스럽긴 했지만 부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발전 원리부터 풍력 터빈 구조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있었고 주말에도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과연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할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적의 기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어요. 2018년 어느 가을날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한국 에너지 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그저 하나의 업무 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미나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국기와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동시통역 장비를 착용한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현대중공업 등 여러 기관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러 로비로 나갔는데
그때 한 명의 한국인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으로 친근한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성우입니다. 그분이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랍어를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1990년에 젊은 엔지니어셨던 압둘라 알파이살 씨이신가요? 박성우 박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저는 정말 놀라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웃으시면서 설명해주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때 선배들과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사우디에 젊은 엔지니어가 있는데 정말 열정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언젠가 그분과 함께 미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사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정말요? 그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저는 감동받아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대답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 선배들께서 말씀하시길 압둘라 씨는 단순히 석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엔지니어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함께 일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단기적 이익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세미나가 시작되고 박사님이 발표를 하고 계셨어요. 한국의 에너지 전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어떻게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오히려 기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죠.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의 K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감탄하고 있었어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체계적이고 과감한 에너지 전환 계획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까지 성공한 사례들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저는 혼자서 놀라고 있었어요.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휴식 시간에 박사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박사님, 한국의 기술 철학이 궁금해요. 다른 나라와는 뭔가 다른 것 같거든요. 박사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고 계셨어요. 기술은 혼자 독점할 때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믿어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동안 만났던 다른 나라 기술진들은 항상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독점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1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투자를 제안해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매력적인 제안이었거든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어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조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국 우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발전이 어렵습니다. 박사님이 공감해주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기술의 완전한 이전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고 있었어요. 돈보다는 신뢰를, 지배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거든요. 사우디의 사막 환경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검증하는 최적의 테스트베드입니다.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극한의 조건에서 검증된 기술은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한국에게도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윈윈 관계에 대한 박사님의 설명이 정말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도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좋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웃으시면서 음식도 기술도 나누면 더 맛있고 더 발전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35년 만에 이렇게 흥미진진해하는 모습을 처음 봐요. 딸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대답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성장하려고 하거든요. 큰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그렇게 좋은가요? 네, 정말 놀라웠어. 특히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주신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관점이 정말 신선했거든요. 저는 35년 전 그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사우디의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예언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침내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요. 이제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박성호 박사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서류와 발표 자료로만 접했던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019년 봄, 드디어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었어요. 사우디 에너지부에서 한국 기술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제가 단장을 맡게 되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에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건물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었거든요. 와, 정말 공항 전체가 친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저는 동행한 팀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열 시스템 안내판도 보이고 있었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표시된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박성호 박사님이 공항에서 저희를 마중 나와 주셨어요. 압둘라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시면서 한국 전통차를 대접해주고 계셨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고속도로 옆에는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에너지 전환의 진심이네요. 저는 감탄하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웃으시면서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라고 하시고 계셨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대전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로비에 전시된 다양한 에너지 기술 모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양전지부터 연료전지까지 정말 다양했거든요. 박사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면서 연구시설들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태양광 연구실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태양전지를 보여주면서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30% 이상 높아요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30%나요? 저는 정말 놀라서 다시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산 비용은 훨씬 저렴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강렬한 태양광과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연구원의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이런 첨단 기술과 만나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실험을 해주고 있었어요. 태양전지에 인공 태양광을 비추자 즉시 전력이 생산되기 시작했거든요.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전력량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수소 연구 시설이었어요. 거기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을 만날 수 있었어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수소는 미래의 청정에너지라고 불립니다. 수소 연구팀장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물에서 만들어지고 사용할 때는 다시 물만 나오거든요. 완전히 깨끗한 에너지죠. 거대한 전기분해 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경이로웠어요. 물이 들어가는 한쪽에서는 수소가 나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수소 경제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수소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박사님이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사우디의 풍부한 태양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면
두 나라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사우디의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수소를 생산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목격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수명이 긴 차세대 배터리들이 개발되고 있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시죠? 연구원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배터리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는 과정을 시연해주고 있었어요. 낮에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 기술이면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겠네요. 저는 감탄하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 발전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둘째 날에는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해상풍력 발전기는 그야말로 압권이었거든요. 높이 200m가 넘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조립되는 과정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크네요. 저는 목을 뒤로 젖히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풍력 발전기 날개를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이 발전기 하나로 연간 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현대중공업 담당자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사우디의 서해안에 설치한다면 엄청난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사우디 해안에 설치될 풍력 발전기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의 바람을 받아 돌아가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만들어낼 전력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거든요. 셋째 날 제주도 방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를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지능적으로 연결되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NEOM의 모습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스마트 시티의 완성된 모델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제주도 전력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양광에서 얼마나, 풍력에서 얼마나, 배터리에서 얼마나 전력이 나오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였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제주도 전력의 95%가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나머지 5%도 곧 100%로 만들 예정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자신들의 기술이 우수하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우디의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막의 모래바람, 극한의 고온, 일교차 등 사우디의 환경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 기술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실험실에서는 완벽해도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실용적 접근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 환경에 맞춰 수정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박성호 박사님과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박사님, 정말 놀라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박사님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도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윈윈 관계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어요. 기술력에 대한 경탄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우디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 도입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부처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2020년 초 드디어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로 리야드 근교에 태양광 수소 융합시설을 건설하기로 했거든요. 박성호 박사님 팀이 직접 사우디에 와서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건설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꼼꼼함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특수 코팅, 극한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냉각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사우디 환경에 맞춰 설계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여름, 정말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찾아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가장 극심한 폭염이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연일 50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7월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긴급 상황 알림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전국 전력 수요 급증으로 비상사태 발령, 이런 내용의 방송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리야드 에너지부 상황실로 급히 달려갔어요. 거기는 이미 난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여러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담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력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급하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에어컨 사용량이 평소의 3배로 늘었고 기존 발전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즉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함께 건설 중이던 태양광 수소 융합시설을 떠올렸어요. 아직 시험 운전 단계였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야 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직 시험 단계이지만 이 정도 위기 상황에서는 가동해 볼 만합니다. 에너지부 장관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압둘라, 그 시설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협력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시 박성호 박사님에게 긴급 연락을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였지만 박사님은 바로 전화를 받아주셨거든요. 박사님,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 박사님이 침착하게 대답하고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겠습니다. 20시간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확신의 참 목소리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밤새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시차도 무시하고 20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해 주셨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원격으로 시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냉각 시스템과 모래바람 방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예상보다 15% 높은 효율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극한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정도 효율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장 팀장이 흥분해서 보고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전력 생산량을 보고 있으니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수소 생산 시설이었어요.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소를 저장했다가 밤에 다시 전력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저는 감탄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낮에는 태양광으로, 밤에는 수소로 20시간 내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었거든요. 에너지부 상황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전력 공급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너지부 장관님이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35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해결책을 목격한 적이 없었어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낮에 생산된 과잉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20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배터리 성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적인 지원이었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시차 때문에 한쪽이 낮이면 다른 쪽은 밤이었는데 20시간 교대로 원격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박성호 박사님은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상황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우디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입니다. 파트너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실시간으로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바람이 약해졌으니 태양광 출력을 높이세요. 저녁 7시부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예정이니 수소 발전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 정신이었어요. 계약서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72시간의 극한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 기술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다른 나라 기술들이 극한 환경에서 성능 저하를 보이는 동안 한국 기술은 오히려 설계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었던 둘째 날에도 태양광 패널의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코팅 기술 덕분이었거든요. 위기가 해결된 후 실시한 성능 분석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태양광 발전 효율 117%, 에너지 저장 안정성 99.8%, 수소 생산 및 활용, 효율 94% 등 모든 지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에너지부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야말로 사우디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론적인 성능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검증된 기술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제안한 1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큰 돈을 투자해도 극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박성호 박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박사님, 이번 위기를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압둘라 박사님, 우리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사님이 대답하고 계셨어요.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우리 기술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오늘의 성과를 이야기하며 저는 마침내 확신에 찬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2020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 사우디 정부는 한국과의 전면적인 협력을 결정했어요. 2021년부터 본격적인 NEOM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 사막의 세계 최초의 100%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거대한 꿈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NEOM 건설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어요. 끝없는 사막에 하나둘씩 올라가는 태양광 패널들과 풍력 발전기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과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박성호 박사님은 이제 사우디에 상주하면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여전히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하셨거든요. 2022년에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었어요.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날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스위치를 켜는 순간 NEOM 전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전기가 만들어져 집집마다 전달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기적 같았거든요. 정말 해냈네요. 저는 박사님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35년 전 선배들의 예언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사님도 감격해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거든요. 그해 겨울 제 큰아들이 NEOM 프로젝트에 합류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험은 정말 값진 것이었거든요. 아들이 수소 생산 시설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빠, 이 일이 이렇게 보람있을 줄 몰랐어요. 아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고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둘째 아들인 의사도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NEOM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맡고 있었거든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대학생인 딸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딸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환경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말이에요.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린 손자가 태양광 패널을 가리키면서 할아버지, 저기서 정말 전기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거야. 제가 쉽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이 시설 덕분에 너희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2023년에는 더 큰 성과가 있었어요. NEOM의 에너지 효율이 기존 도시보다 70%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거든요. 같은 인구가 살면서도 에너지는 훨씬 적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이전도 약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핵심 기술의 모든 노하우가 사우디 기술진들에게 전수되고 있었고
이제 저희도 독자적으로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공동 연구개발의 성과였어요.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들이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개발한 사막용 태양광 기술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어요. 경제적 성과도 놀라웠어요. NEOM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0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10만 개가 창출되었어요.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을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더 이상 석유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다른 중동 국가들도 저희 성공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UAE, 카타르, 쿠웨이트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고 사우디 항공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었거든요. 압둘라, 당신들이 보여준 성공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이 방문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중국이 제안했던 10조 원 프로젝트는 이제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기술의 질과 파트너십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2024년 말 드디어 NEOM 프로젝트 1단계가 완전히 완성되었어요. 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 도시는 100%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스마트시티가 되었거든요. 2025년 6월 12일 오늘 NEOM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단지 준공식이 열렸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님께서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석유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왕세자님의 말씀이 사막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룬 이 성과는 중동 전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역사적 순간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35년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박성호 박사님도 한국정부 대표단과 함께 참석해 주셨어요. 드디어 35년 전 선배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네요. 박사님이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으시고 계셨거든요. 준공식 후 가진 기념 만찬에서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35년 전 한국의 기술자들이 심어준 씨앗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의 결실입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거든요.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와서 NEOM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막에 빛나는 수천 개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모든 불빛이 깨끗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함이 몰려왔어요. 박성호 박사님과 마지막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네요. 아닙니다. 압둘라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35년은 사우디와 한국이 함께 세계 에너지 혁신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박사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풍력 발전기들이 바람을 받아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58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진정한 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진정한 리더십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35년 만에 완성된 꿈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거든요. NEOM의 성공은 단순히 사우디만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들어낸 인류의 미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분명히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할 것이었어요. 석유 대신 태양과 바람으로, 환경, 파괴 대신 자연과의 조화로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NEOM 전체의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35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우정으로 만들어낸 이 기적을 전 세계와 나누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